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후에 정확한 선고 날짜가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오는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게 가장 유력한 전망입니다.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하게 되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이후 90여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건데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 대통령에게 남겨진 운명의 갈림길, 그 경우의 수는 지금 4가지로 꼽히고 있죠. 탄핵 인용과 기각, 또 각하, 그리고 자진 사퇴, 이렇게 4갈래인데요. 각각의 상황을 유성경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탄핵 인용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론이 나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일의 결정문을 읽는 즉시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됩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낼 경우 탄핵 심판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연의 직무인 국무총리로 돌아가게 되고 황 권한대행이 이끌던 국무회의도 다시 박 대통령이 주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각하인데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낼 경우 탄핵 심판은 각하됩니다. 즉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을 무효화한다는 건데요. 각하 결정이 내려져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고 원래대로 대통령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나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선고 직전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자진 사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게 되지만 헌재가 곧바로 탄핵 심판 사건을 각하해야 할지 그대로 심판을 진행해야 할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수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국 대통령 예우도 정지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 일정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섣부른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유성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권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소속 의원 32명 전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또 특검에서 검찰로 바통이 넘어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인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조사를 재개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겠죠.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12월에 치러질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용 바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될 텐데요. 조기 대선일은 탄핵 선고 날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는 10일에 선고가 되면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13일에 선고되면 5월 12일에 2일 안에 치러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경우에도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인용의 경우와 같은 일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의 변호사가 내정되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두루 거쳤고 2004년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지냈습니다. 법조계 안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평인데요. 이선혜 변호사 지명에 대해 대법원은 합리적인 판단력, 또 인품과 함께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 내정자가 인권위에서 조심스럽게 짧은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아직 지명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감을 말씀드린다는 게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감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이선혜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실제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내일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기존에는 오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 그리고 13일 다음 주 월요일쯤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혹시 13일 이후에 선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 10일, 13일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 혹시 두 날짜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13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13일이나 마지막으로 13일 날짜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정도 해서 선고 날짜가 지정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3시에서 4시 동안 평의를 했었는데 네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3일 전에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8일 날, 근데 그 3일 전에 지정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의가 어느 정도 성숙돼 있고 즉시라도 선고가 가능하면 네. 날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 한다고 해서 또 10일이 불가능하다거나 또 그 이후에 한다고 해서 13일 날 선고를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이렇게 평의를 하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 10일이나 13일이나 3일밖에 차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가에 대해서 참 상당히 뜨겁게 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헌재의 어떤 심판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 청와대 대통령 측을 비롯해서 이제 공정성에 굉장히 시비가 많이 있고 예. 또 촛불 집회와 또 태극기 집회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양측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예. 어느 날짜가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용을 원하는 측에서는 기각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기각을 원하는 측에서는 인용될까 봐 불안을 하기 때문에 네. 3일 차이밖에 없지만 저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대선이 언제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 일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일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헌재가 이제 평의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또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헌재가 판단하기 때문에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 초기에는 심판을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각하 쪽으로 지금 입장을 돌린 것 같은데 입장의 변화 왜 있는 건가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은 이제 네. 각하의 그런 주장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단 국회 소추 절차에 대해서 유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소추 자체가 무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아예 각하를 해야 한다. 이제 네. 그런 한 가지 명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명분은 이게 만약에 기각을 하든 인용이 되든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고 전국은 혼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예 그거에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아예 각하를 해버리자. 그게 바로 국민 통합 또 국가를 위해서 좋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하를 하는 어떤 그 근거가 네. 일단 소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소추 조차를 잘못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도 그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네. 또 법무부에서도 국회 어떤 소추의 발의나 의결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 물론 헌재 재판관 중에 일부는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각하로 어떤 선고가 날 정도의 그런 재판관의 인원수는 충족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선고가 있기 직전에 혹시 자진 사퇴직 하야를 할 가능성 어떻게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열려있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능성이 좀 있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선고를 3월 14일 이후로 미루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헌재에서 진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네. 만약 인용이 좀 명백해진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내다볼 네.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기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뭐 자유한국당 여당 측에서 하야 부분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또 지금 헌재의 어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재판 자체가 다 성수이 됐고 평의 자체도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하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